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2단원 전자기학의 세 번째 소단원인 전자기 유도와 전자기파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유도기와 자기 에너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에서 도체계를 다뤘던 것처럼 전류고리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분석하겠습니다. 고리의 번호를 알파, 베타로 두고 각 고리에 흐르는 전류를 I알파, I베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고리 위의 위치 벡터도 첨자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베타 전류에 의해서 알파 위치의 자기 포텐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체 시스템을 분석할 때와의 차이점은 도체면의 전기 포텐셜은 모든 위치에서 같았고 위치마다 전하 밀도가 달라질 수 있었지만 고리 위의 자기 포텐셜은 위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류가 고리 위의 모든 위치에서 같은 거죠. 그래서 소스 좌표 프라임과 대상 좌표를 알파 베타로 분리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베타 전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알파 고리에서의 자속을 알파 고리에 생기는 자기 포텐셜의 패적분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속은 베타 전류에 직접 비례하는 형태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M은 상호 유도 계수, Mutual Inductance라 부르는데요. 이 결과는 레벨 2에서도 정성적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뮤추얼 인덕턴스의 정확한 수학적인 표현을 얻은 거고요. 이 식만 봐도 뮤추얼 인덕턴스는 알파 고리와 베타 고리의 위치 벡터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기하학적 모양에만 의존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알파 베타 순서를 바꿔도 식이 똑같기 때문에 알파 고리가 베타 고리에 유도하는 정도는 정확히 베타 고리가 알파 고리에 유도하는 정도와 같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전류에 의한 유도 계수는 L로 표현해서 자체 유도 계수, 셀프 인덕턴스라 부르죠. 그러면 알파 고리에 형성되는 최종 자속은 베타 고리가 알파 고리에게 형성시키는 자속을 계산해서 모든 베타를 합하면 되죠. 이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유도 계수 역시 전위 계수와 비슷하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각성분은 셀프 인덕턴스로 표현했고요. 그렇게 되면 유도 계수 행렬은 대칭 행렬이 되어야 하죠. 이제 알파 고리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도 고리가 상대 운동하지 않는다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은 전류밖에 없기 때문에 뮤추얼 인덕턴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셀프 인덕턴스 부분을 꺼내서 따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류 시스템 하나만 다룰 때는 하나의 전류 고리가 가지는 자속을 셀프 인덕턴스와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 고리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셀프 인덕턴스와 전류의 변화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셀프 인덕턴스는 대상 고리의 모양에만 의존하는 상수가 되죠. 이제 전류 시스템이 가지는 자기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류는 단위 시간당 고리의 한 지점을 통과하는 전하량이죠. 그런데 전류는 고리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미소 전하량은 단위 시간 동안 한 바퀴를 회전한 미소 전하량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 바뀐다면 고리의 전류를 방해하는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유도기전력을 거슬러서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크기는 미소 전하량 dq에 전하량의 증가를 방해하는 유도기전력을 곱한 만큼이 될 겁니다. 이건 전류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이 유도기전력도 베타 번째 전류의 변화로 기술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뮤추얼 인덕턴스와 전류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다시 셀프 인덕턴스 부분을 따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알파 번째 고리의 자기 에너지는 이 식을 적분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전체 전류 시스템의 에너지는 이걸 모든 알파에 대해 합하면 됩니다. 이때 서로 다른 고리를 합하는 부분은 두 번씩 합해지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눠줘야겠죠. 적분을 위해서 따로 계산했지만 결국 이 2분의 1 때문에 모든 회로의 전류와 뮤추얼 인덕턴스의 곱의 절반으로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행렬로 쓰면 훨씬 간편한 정사각 대칭 행렬의 곱이 되죠. 또 총 자기 에너지를 알파 고리 하나의 자속과 전류의 곱으로 쓰고 모든 전류 고리를 합하는 것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속 자체가 모든 베타 번째 전류 효과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알파 고리에 형성된 자속 역시 자기 포텐셜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표현하지 말고 적분 구간 자체를 모든 전류 고리를 합하는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리에 번호를 붙일 필요 없이 전류가 존재하는 모든 위치에서의 벡터 포텐셜과 전류의 내적의 절반이 자기 에너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전기 에너지 결과와 대칭적이죠. 벡터라서 내적된 거 말고는 소스와 포텐셜 곱의 절반이라는 건 완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선전류 표현은 이렇게 부피 전류로도 변환이 가능하죠. 중요한 건 전류가 존재하는 모든 부피를 감싸는 구간을 적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공간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공간을 포함해서 모든 공간에 만들어지는 자기 포텐셜 A를 곱해서 적분하면 총 자기 에너지가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때 자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구속 전류는 공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유 전류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 보조장의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분 내부의 항을 벡터 항등식으로 변형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항은 우리가 적분 계산하는 공간을 무한히 늘리기만 하면 적분 내부의 각 항이 아무리 불리하게 잡아도 최소한 이런 식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이 되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자기 에너지를 계산할 때 소스 전류와 자신이 만들어내는 소스 공간의 포텐셜을 계산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공간에 형성되는 자기장과 각 지점에 생기는 자화까지 고려한 보조장과의 내적을 합하는 것으로도 계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가 자기장의 공간 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 자체가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 역시 전기 에너지와 비슷하게 이런 미소 공간에 자기장과 보조장의 내적의 절반을 가지는 에너지 밀도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자화가 생기지 않는 진공이라면 자기장 크기 제곱으로 계산될 거고요. 먼저 이미 다뤘던 링 전류로 예를 들겠습니다. 링에는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I의 전류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링의 중심을 원점으로 잡고 대칭축을 지축으로 두면 소스 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공간에 형성되는 자기 포텐셜이 이렇게 된다는 걸 계산했었죠. 여기서 자기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전류가 있는 공간에서 이 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 이 계산을 실행해보면 제1종 타원 함수 부분이 발산하게 되는데요. 이건 무한히 얇은 수학적인 선전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선전류가 있는 지점은 포텐셜이든 장이든 모두 발산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건 점전하의 전기 에너지가 발산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소스가 있는 지점에서의 장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발산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가 잘 계산되는 모델인 솔레노이드로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의 단면은 원형이고 반지름은 라지 R, 길이는 스몰 l, 감은 수는 n입니다. 그리고 사실 솔레노이드의 자기적 특성이 잘 계산되려면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되어야 하죠. 이건 축전기랑 비슷하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균이라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자기장을 무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솔레노이드에 전류 I가 흐른다면 내부에 이런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솔레노이드의 면적은 코일이 한 번 감길 때마다 단면적만큼 생기기 때문에 단면적의 감은 수만큼 곱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솔레노이드에 전류 I가 흐를 때 생성되는 자속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솔레노이드의 셀프 인덕턴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역으로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에만 자기장 B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자기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고 이걸 솔레노이드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면 전류 I가 흐를 때 솔레노이드의 총 자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셀프 인덕턴스의 전류 제곱을 곱해서 똑같이 얻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회로 소자를 유도기, 인덕터라 부르는데요. 평행판이 축전기 중에서 가장 간편한 기하학적 모델이듯이 솔레노이드가 유도기 중에서 가장 간편한 기하학적 모델이 됩니다. 만약에 이 인덕터 속에 투자율이 뮤인 자성체를 채우게 되면 인덕터 내부의 보조장은 바뀌지 않고 자기장만 뮤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속도 자기장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셀프 인덕턴스도 뮤에 비례해서 증가하죠. 또 자기 에너지 밀도는 자기장과 보조장의 곱이기 때문에 뮤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총 자기 에너지 역시 같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물론 반자성체를 집어넣으면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이번에는 상호 유도를 연습해보기 위해서 인덕터 두 개를 같은 축에 평행하게 놓고 계산해보겠습니다. 1번 인덕터는 굵고 짧게, 2번 인덕터는 가늘고 길게 잡았고요. 둘 다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된 솔레노이드입니다. 그러면 세 개의 영역이 생기는데요. 두 인덕터가 공유하는 공간을 인,
두꺼운 인덕터만 점유하는 옆쪽 공간을 사이드, 긴 인덕터만 점유하는 끝부분의 공간을 엔드로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I1, I2로 두면 세 영역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안쪽에는 두 인덕터가 만드는 자기장에 모두 영향을 받고 사이드와 엔드는 각각 1번과 2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만 형성되겠죠. 이제 뮤추얼 인덕턴스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2번 전류에 의해서 1번 인덕터에 생기는 자속을 계산할 건데요. 2번 전류가 끝부분에 만드는 자기장은 1번 인덕터에 아무런 자속을 만들지 못하고요. 2번 전류가 안쪽에 만드는 자기장은 1번 인덕터의 고리 1회당 2번 인덕터의 면적만큼의 자속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면적을 곱해서 2번 전류에 의한 1번 인덕터의 자속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연습해 볼게요. 1번 전류에 의해서 2번 인덕터에 생기는 자속을 구할 건데요. 1번 전류가 사이드에 만드는 자기장은 2번 인덕터의 자속에 영향이 없고요. 1번 인덕터가 안쪽에 만드는 자기장은 2번 인덕터의 엔드 부분을 제외한 고리에 자속을 만들죠. 즉 2번 인덕터의 면적은 전체 가문수가 아니라 L2 길이 중에서 L1 길이의 비율만큼 개수 면적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 전류에 의한 2번 인덕터의 자속은 이렇게 계산되죠. 그리고 딱 이 부분이 뮤추얼 인덕턴스가 됩니다. 이 식에 분모 분자의 L1을 곱했는데요. 각 인덕터에서 단위 길이당 가문수의 곱을 분리했을 때 안쪽 부분의 부피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건 두 인덕터의 자기장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을수록 서로에게 유도하는 정도가 크다는 걸 말해주는 결과죠. 이번에는 각 영역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각 공간에 형성되는 자기에너지 밀도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 각 공간에 해당하는 부피를 곱해서 전체 자기에너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을 전개해서 식을 좀 더 간단히 해보면 이 결과는 각 인덕터가 가지는 셀프 인덕턴스에 의한 자기에너지랑 방금 구했던 뮤추얼 인덕턴스에 의한 자기에너지의 합으로 구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벨 1 때부터 정성적으로 해석해왔던 변압기의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두 인덕터가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라면 셀프 인덕턴스는 이렇게 되고요. 뮤추얼 인덕턴스는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구했던 이 표현을 인덕터의 부피와 단위 길이당 가문수 스몰 n으로 바꿨으면 인덕턴스를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쉐어는 두 인덕터가 공유하는 부피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뮤추얼 인덕턴스는 셀프 인덕턴스의 기하 평균의 결합 개수, 커플링 커이피션트 K를 곱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상적인 솔레노이드의 경우라면 이 결합 개수가 두 솔레노이드의 부피의 기하 평균 분의 공유하는 부피의 형태가 되죠. 즉, 두 인덕터의 결합을 높이려면 자기장을 공유하는 영역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앞의 예제처럼 기하학적으로 두 인덕터를 겹칠 수도 있겠지만 레벨 2에서 공부했듯이 두 인덕터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자성체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자기장 영역을 공유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인덕터를 통과하는 자기장을 전부 다른 인덕터에 넣는다는 건 한 바퀴 감긴 고리를 통과하는 자속이 같다는 말이기도 하고 무한 솔레노이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연결되어서 공유하는 부피와 솔레노이드의 부피가 같은 상황, 즉 결합 개수가 1이 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두 인덕터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앞에서 구했던 인덕턴스 결과랑 이 조건을 이용해서 각각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로부터 두 인덕터 사이의 기전력의 비는 정확히 가문수의 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감긴 코일당 자속이 같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가문수에 반비례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인덕터가 완벽하게 자기장을 공유하고 있다면 전압과 전류의 곱, 즉 전력도 두 인덕터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값은 다름 아닌 전체 자기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에서 전력 손실이 없다는 조건은 사실 자기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조건과 동일한 거죠. 자기장이 자기 에너지의 주체라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이후에 포인팅 이론과 교류 회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류고리의 자속을 결정하는 요소를 전류 I와 전류고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하학적 요소인 유도계수, 인덕턴스의 수학적인 표현을 유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전류고리 사이의 유도계수를 뮤추얼 인덕턴스, 상호 유도계수라고 불렀고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유도계수를 L로 표현하고 셀프 인덕턴스, 자체 유도계수라 불렀죠.
인덕턴스가 정의되면 고리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인덕턴스랑 전류의 시간 미분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의 역학적인 상황을 따져서 전류가 가지는 에너지, 즉 자기 에너지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자속으로 표현하면 자속과 전류의 곱으로도 쓸 수 있었죠. 이건 또 자속을 자기 포텐셜로 써서 전기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자기 에너지 역시 포텐셜과 소스의 곱으로 정리된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또다시 변형해서 전체 공간의 보조장과 자기장의 내적, 즉 공간에 형성된 자기장 속에 자기 에너지 밀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